네, 안녕하세요. 캘리그래피 작가 이상현입니다. 이번에는 상업적인 캘리그래피로 표현됐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모습을 떠나서 이제 순수 예술이라는 부분까지 승화돼가는 우리 글씨, 캘리그래피의 모습 또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디자인 장르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북커버, 또 패키지, 우리 마트 가면 많이 보는 거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CIBI, 하나의 브랜드의 이야기인데요. 또 가수들의 어떤 음반 자켓이라든지 우리가 글꼴, 컴퓨터에서 표현될 수 있는 서체, 그 폰트의 역할, 기타 여러 디자인 장르들에 적용되어 왔던 그런 사례에 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영화의 타이틀 로고, 정말 여러분들 영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가 작업했던 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그게 바로 타짜입니다. 타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절대 그 부드럽고 리듬감을 타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과감하고 이런 표정이 있죠. 저는 교감을 중시하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냥 상상만으로 표현하는 글씨의 작품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직접 교감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정말 책임감 있고 진실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데 좀 아름다운 교감을 하고 싶은데 그 타짜라는 영화가 주어졌을 때는 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도 자,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내가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또 만들게 됐었고 그 외에 또 몇 가지의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순간이 왔었냐면 그 도박에서 가장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패가 손에 쥐어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 좋은 것을 표정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의 표정이 들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데도 좋은 표정도 못 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심장은 콩닥콩닥 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은 패를 줬다고 그 판은 자기가 이겼다면서 앞에 100원짜리에 손을 쫙 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줄 아셨어요? 자, 38 광땡이다 하면서 제가 자신감 있게 패를 내려놨는데 그 순간 이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그래서 하트패를 내려놓는 이 동작의 느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 피고 붓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눈에 띄었던 붓이 바로 칡뿌리를 끝에 돌로 이렇게 찧어서 만들어 놨던 붓이에요. 그래서 그 붓을 손에 쥐고 글씨를 내려치면서 과감하게 타짜라는 글씨를 쓰게 됐습니다. 그게 옆에 막 먹이 튀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미지를 보정을 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또 많이 보셨던 지금의 타짜의 로고 타이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영화 혈의 누. 왜 저한테는 자꾸 이런 타이틀이 주어지죠? 교감을 중시하는 전데 이거 혈의 누. 이 조선시대 때 연쇄살인극에 대한 탐정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떻게 뭐 살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했었던 중에 저녁 식사의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식사 때 이쑤시개를 딱 물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딱 앉는 순간에 머릿속에 잠깐 조용적인 부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었던 이쑤시개로 냅킨을 펴서 간장을 따라서 그거를 찍어서 그 냅킨 위에다가 물고 있었던 이쑤시개로 이 글씨에 대한 드로잉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물론 냅킨에 간장으로 글씨를 쓴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번지고. 그런데 그 조형과 질감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이쑤시개를 들고 작업실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을 찍고 드로잉을 해서 표현됐던 그 글씨.
그 당시에는 이 글씨 어떻게 쓰게 됐어요 했는데 그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로 썼습니다라는 얘기 잘 못했어요. 왜냐면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 있었던 이쑤시개로 글을 썼다. 그렇다면 절대 큰 글씨는 아니겠죠. 글씨가 요만합니다. 작은 글씨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정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감의 느낌으로 담아낸 그 서체, 그 타이틀이 바로 혈의 누입니다. 드라마에서 선보였던 작품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로열 패밀리, 이게 수목 드라마였었는데요. 꽤 오래전이죠. 이 글씨에서는 정말 로열 패밀리다운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로고 타이틀의 표정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섞여 있습니다. 굵은 액과 가는 액이 교차되면서 글씨는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고 촌스러운 느낌의 서체가 아니라 굉장히 좀 세련미를 갖추고 있죠.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도 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타이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아요. 저에게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 타이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꽤 오래전 작업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작업 때 힘들었었어요. 왜냐, 전통 사극이면 전통스럽게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근데 현대극이면 현대스러운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퓨전 사극이었습니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통으로 표현됐지만 거기에서 배우들이 표현하고 있는 대사나 그런 표현들은 전부 현대어로 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간적인 표정을 잡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성을 대변한다라는 것보다도 이 타이틀에서는 정말 한 시대의 훌륭한 임금, 왕을, 그 왕비가 정말 그 왕을 떠받치면서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왕비가 왕을 딱 떠받친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해를 품은 달에서 달자의 니을을 보세요. 니을을 보면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받치는 느낌의 니을을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북 디자인인데요. 우리가 책 표지를 보게 되면은 물론 컴퓨터 서체로 디자인을 아주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게 되면 그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냥 명조체나 고딕체로 그냥 사랑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사랑하고 제목을 써놓으면 이 소설이 이게 정말 멜로인지 아니면 뭐 액션인지 호러인지 이런 장르들에 대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책은 뭔가 따뜻한 감성을 담은 이야기겠구나. 아니면 이 사랑이 완전히 뭔가 반전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로고 타이틀을 보는 순간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저에게 북커버 타이틀, 책 표지의 타이틀로서의 제일 첫 작품인데요. 그게 바로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작품입니다. 이병주 소설가의 소설이죠. 그래서 그 바람과 구름과 비, 이 작품이 정말 오래전에 표현됐던 작품이지만 얼마 전에 그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 드라마에서 타이틀 로고를 책에 쓰여졌던 그 로고 타이틀로 드라마 타이틀을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10여 년 전에 작업했던 그 글씨가 다시 드라마의 타이틀 로고로 부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던 책이고요. 또 이순신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잘 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이 책이 이제 단종이 되는 부분에 갑자기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가 갑자기 대박이 나면서
이 책까지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돼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다음은 아이들 동화책에 과연 캘리그라피라는 것이 표현되는 게 적절할까? 한때 출판사의 선입관은 이랬다고 그래요. 캘리그래피는 컴퓨터 글씨에 비해서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감성은 오히려 더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꽂이에서 책을 뽑을 때 가독성 있는 글을 접하기를 원했던 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감하게도 출판사에서 우리 책의 전체 전질, 시리즈 40권 전질을 캘리그래피로 바꾸고 싶다라는 전달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0개를 한 작가가 아무리 그 책의 이야기를 감성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아마 글씨의 맛은 다 비슷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그때 슬럼프에 좀 빠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메리어스 그거를 찢어서 그걸로 글씨도 써보고 또 자장면을 시켜 먹었던 그릇에 나무젓가락을 분질러서도 써보고 또 수세미라든지 칫솔 정말 다양한 도구들 눈에 띄고 있었던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씨를 써보게 됐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감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글씨의 하나하나마다 다 감성의 표정들이 달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자, 지금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이 책의 도판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글씨는 어떤 도구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자, 벌거벗은 임금이 이 글씨는요, 우리 면봉 아시죠? 귀를 팔 때 쓰는 면봉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쓴 글씨입니다. 자, 그러듯이 책 표지에서도 이렇게 우리 캘리그래피가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패키지예요. 패키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대형마트들 이런 데 가도 패키지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잘 감상해 보시면 눈에 띄는 곳곳마다 캘리그래피가 활용되어 있는 제품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작업했던 또 인상 깊은 작업물은 술입니다. 일품진로라는 이 술이죠. 일반 소주보다는 그래도 또 고가의 가격대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품진로, 좀 고급진 어떤 모습의 프리미엄의 어떤 표정들을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글씨의 느낌보다는 그래도 일품진로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자존심을 담아내는 로고 타이틀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명절 되면 차례 지내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쓰는 술이 뭐죠? 백화수복.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백화수복 또한 우리가 정말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정성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글씨의 표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라면류인데요. 풀무원에서 그래도 출시된,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정면, 홍면, 백면입니다. 정백홍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로고 타이틀을 쓰게 되면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글씨가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밀 콩국수라든지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씨들, 전부 다 이 맛과 또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업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글씨의 서체로서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얼굴이죠. 기업의 로고 타이틀이나 또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서의 로고 타이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로고 타이틀은 무엇이에요? 라는 그 질문 또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에서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구글에서
한글날이 됐을 때 10월 9일에 한글날이잖아요. 그때 24시간 동안 검색창 구글의 그 영문 로고를 한글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캘리그래피 작가로서 제가 어떻게 선정이 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구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과 어떤 글꼴의 표정을 만들어야 옳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구글의 글씨는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뭔가 세련미를 갖춘 그런 하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글씨의 표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 다음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있다고 해서 이 글씨에 하나하나 컬러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훈민정음을 공부하면서 세종대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이에요.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오방색을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답안지대로 기역은 파란색, 우는 빨간색, 기역은 파란색, 은은 황색, 리을 황색 이렇게 구글의 한글에 적용된 훈민정음에 표기된 오방 컬러를 이곳에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알았어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다 가지고 있네. 한 가지만 빼고 그린 컬러. 그래서 옆에 영문 구글을 넣어주면서 그것을 그린 컬러로 바꿔놓게 된 겁니다. 이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세종대왕님은 구글의 컬러를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저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셨지만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또 그 오방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마음, 뜻,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모습들을 서양의 시장에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교촌치킨. 교촌치킨에 한글 로고를 작업을 했었어요. 이런 거 교감할 때가 아주 재밌죠? 뭔가를 먹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교감이 이루어질 때 딱 표현한다라는 거. 이것 또한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자세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에서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발표했었던 블레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문으로 제작된 로고 타이틀이지만, 블레드 앤 소울. 이 게임의 이미지를 감성을 대변하기 위한 로고 타이틀을 만들었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이미진 유얼 코리아라는 이 로고는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에 놀러 오세요. 이런 식의 이미지로 한국 관광 홍보 브랜드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0개국에 전부 나가서 우리 한국을 홍보하는 모습으로 바로 이 로고 타이틀이 다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진 유얼 코리아. 저도 이제 해외에서 전시라든지 또 퍼포먼스 공연이 있을 때 가보면 그래도 곳곳에 또 이 이미진 유얼 코리아 이 로고를 보는 순간 아주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수들의 음반 자켓에 들어가는 그런 로고 타이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도판 성시경 씨의 앨범이죠. 이때 당시는 노래의 제목으로 타이틀을 쓰지 않고 가수의 이름으로 자켓에 디자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가장 성시경 씨 다운 모습은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또 이때 역시 발라드의 최고의 어떤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발라드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또 성시경 씨의 아름다운 노래에서 들려지는 아름다운 음률, 선율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선율의 모습을 담아내는 표정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다음은 그래도 참 아이돌 시대에 아마 초창기 멤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동방신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방신기의 로고 타이틀을 쓰게 됐던 거죠. 이때만 해도 정말 아이돌, 과연 이게 케이팝 문화로서 세계화의 진짜 모습으로 세계 시장을 두들길 수 있을까? 그랬던 시절이었지만 동방신기 지금 너무나도 훌륭한, 지금은 뭐 BTS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동방신기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우 씨의 또 앨범 중에 시간이라는 곡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이미지를 담아내고 또 김태우 씨의 이 자켓에 들어가는 이 사진을 보고 그 동선을 타는 흐름을 맞춰서 이미지를 대변했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체,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캘리그래피 폰트라고 한다면 작가가 직접 쓴 글씨를 디지털화 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워딩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서체를 이야기하죠. 그 서체 중에는 제가 작업했던 기억에 남는 작품은 정선군이죠. 아리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정선군의 아리랑 서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정선 아리랑체예요. 그 정선 아리랑체는 아리랑에 대한 진짜 자존심과 그 유약, 그 부드러움과 그 애절함,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글씨의 표정이었고요. 자, 다음은 아리랑 혼체입니다. 아리랑으로서의 그 우리의 조상들의 혼,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글씨 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 뿌리체입니다. 아리랑에 대한 시초, 그 뿌리가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선의 아리랑의 그 뿌리,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듯한 그 이미지를 대변하는 서체, 이게 바로 정선 아리랑 뿌리체입니다. 이렇게 세 종을 저는 개발을 했었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완도군의 완도 희망체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변호사 그 우영우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에 우영우 김밥이라는 그 글씨를 아마 드라마 속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것에 활용된 것이 바로 이 완도군의 완도 희망체입니다. 자, 이 글씨 서체도 기억에 남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닭고기 하림 아시죠? 그 하림의 패키지 전용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그 글씨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림 기업에서 쓰는 패키지에 적용되는 서체입니다. 또 다음은 예산군 하면은 예산에서 가장 최고로 뽑는 서예가가 있죠.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추사사랑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사사랑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를 제가 감히 그 표정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발치를 해서 한글화 시켰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들이 이렇게 전용 서체들을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이 쓸 수 있도록 보급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고 이야기 들어보셨던 그것이 바로 칠곡 할매 글꼴일 겁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잘 만들어졌다, 완성도가 높다, 이런 식의 어떤 과정보다는 왜 이 글씨가 가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가,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칠곡 할매 글꼴의 이야기를 보면 칠곡군이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에게 한글 문해교실을 열면서부터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칠곡군의 그 성인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그 수강생 분들 중에 5분의 어르신의 글씨를 선정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하나의 어떤 디지털 서체, 폰트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한 넉 달간 진짜 1만 장이 넘는 그런 글씨를 연습을 해서 디지털 서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70이 넘는 진짜 원로하신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늦게 한글을 깨우치게 되시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릴 적에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서 쓰셨던 그 글씨들의 마음을 하나의 디지털 서체로 만들어졌다는 그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글씨가 얼마나 어린 글씨겠어요. 삐뚤빼뚤하고 뭔가 기울기도 안 맞을 테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표정들, 그게 바로 순수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글씨, 바로 할머니들의 감성 글씨, 이게 바로 칠곡 할매의 글꼴로 만들어져 있는 서체. 그래서 정말 칠곡군이 이런 어르신들의 그 정성 어린 그 마음이 담긴 글씨를 디지털 서체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글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정말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것은 몇 년 전이 제가 캘리그래피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저의 이상현 개인 폰트를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은 윤 디자인과 함께 만들었었던 윤 그리고 이상현 위로 붓이라는 서체입니다. 왜 위로 붓일까? 저는 위로에 대한 단어를 토닥토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토닥토닥,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토닥토닥 위로해 줄 때, 이때 우리는 강약 아마 이런 리듬감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리듬감을 표현할 때는 펜이 아니라 붓이라는 도구로 굵은 액과 가는 액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로 붓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윤 이상현 다짐 펜이라는 서체예요. 이것은 우리가 약속을 의미할 때 뭔가 사인을 하잖아요, 서명. 그래서 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약속하고 다짐한다, 이런 의미로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고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글꼴을 표현하게 됐던 거예요. 네, 예술로 승화된 캘리그래피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는 상업적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서기 위했던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다가가 보려고 했던 모습의 어떤 캘리그래피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캘리그래피가 이제 예술이라는 부분으로 도약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한글을 읽기 위한 한글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한글, 이미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세계화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한글을 공부해서 읽고 느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우리의 조금 조바심 나는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지는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어떤 표정들, 또 힘있는 모습들, 다양한 감성으로서 이미지로 접한 그 작품이 알고 보니 한글이었더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세계 시장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도는 더 교감의 범위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읽기 위한 한글? 아니요. 저는 보고 느끼는 한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꽃이라는 한글이 전부 작품 하나에 여러 꽃이 모였어요. 그래서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정말 많은 꽃들이 어느 것 하나 똑같은 표정 없이 이 하나의 꽃밭을 이루고 있죠. 이 꽃들이 하나의 표정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였을 때 이 꽃길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저 길 끝에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마 시집을 가기 위한 가마가 이렇게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작품은 시집 가는 날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또 작품은 우리 한글을 또 이미지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 그 민화 기억나시죠? 그 민화 중에 문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자도는 전부 다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자로 이루어진 문자도를 한글 문자도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문자도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한글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또 다음 보시는 작품은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도 읽기 위한 시가 아니라 보고 느끼는 시다. 이래서 저는 나무라는 그 시를 한글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나무의 이미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 속에 한글들이 보이시죠? 네, 이런 이미지 작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던 거고요. 또 다음 작품은 정말 저한테는 또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해주 아리랑인데요. 이 해주 아리랑이라는 작품은 붓으로만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마스킹 테이프와 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겉눈을 감고서 속눈만 떴네 라는 이야기예요. 주막에서 남정네들이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머에 면사포를 쓰고 가는 어여쁜 아낙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야, 저 아가씨 봐봐. 정말 예쁘지 않아? 라고 했던 이야기를 그 아가씨가 들었던 것 같아요. 면사포를 제끼고 곁눈질하면서 그 남정네를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곁눈질로 쳐다봤던 그 눈매를 아리랑의 가사로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겉눈을 감고선 성눈만 떴네. 곁눈질로 보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쑥스럽고 수줍어하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서의 어떤 캘리그래피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발렌타인과 캘리그래피 작가인 제가 콜라보를 했던 3가지 방 중에 한 방이었는데요. 이 방의 주제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해 디자인이라는 장르와 함께 정말 스코틀랜드의 미지의 향을 담은 바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글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이미지의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의 방을 연출하게 됐었고요. 또 그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이것은 별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에 캘리그래피로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을 해서 그것을 한지의 등으로 연출하게 됐던 설치 작품이에요. 자, 그 외에도 정말 우리 캘리그래피 글씨를 활용해서 많은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저한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LED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서울역 길 건너에 있는 서울스퀘어 미디어 파사드라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한글을 가지고 제가 미디어 작업으로 이 무대에 서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또 한번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강남역 앞에 가면은 22개의 미디어 폴이 이렇게 쭉 거리에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서도 한글아 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미디어 작품을 선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하나의 어떤 글씨를 쓰고자 하는 작가가 공연 예술이라는 부대까지 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묵향, 먹의 향을 맡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중들 곁에 야외 무대로 나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까지 이제 우리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동양의 묵향을 담은 우리 글씨, 이것으로 해외에서도 퍼포먼스를 할 기회를 또 얻게 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대 앞에 정말 젊음의 거리죠. 그곳에 대형 천을 깔고 그 위에서 인디 음악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에부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갑자기 뉴욕 타임스퀘어를 보게 됐어요. 저곳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곳이라면 언젠가 내가 저곳에 가서 우리 한글로
아리랑이라는 글씨를 꼭 쓰겠노라라고 각오를 했었는데 정말 저한테 그런 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스퀘어의 메인 광장에서 정말 흰 천을 깔고 커다란 천을 깔고 그 위에서 아리랑이라는 한글 세 글자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웠던 순간이었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드니입니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달링하버라는 곳 명소죠. 그 앞마당에서 독도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독도는 한국 땅 막 이런 식의 메시지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문제가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했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Welcome to 독도 in East Sea라고. 그래서 동해라는 말도 표현해주고 독도라는 것도 표현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동해에 있는 그 독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놀러 와 주세요. 이런 식의 관광 홍보 문구로서 접근을 해서 독도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었던 정말 또 감동스러웠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정말 이슬람 문화에서 정말 히잡을 쓰고 있고 근데 그 이란에 한글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뭐 BTS 부럽지가 않았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퍼포먼스로 작품을 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순간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한글에 대해서 정말 열광했고 또 이란의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저를 봤을 때 무조건 사인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명한 스타도 아닌데 왜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직접 쓴 한글을 받고 싶은 의미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글에 대한 진짜 열풍은 요즘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붓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가 꽃이라는 그 글자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뭇가지, 롤러, 칫솔, 팥뿌리, 또 수세미, 또 종이박스라든지 나무젓가락 정말 많은 도구들을 갖고 한번 꽃이라는 한글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냥 영상 한번 잘 작품 한번 감상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캘리그래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통 서예라는 우리 전통문화 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인들과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현대 서예의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의 캘리그래피와 비교한다면 좀 우리의 문화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책임감이 있는 모습으로 감성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표현을 여러분들 또한 한 번쯤은 감춰두지 마시고 소리내서 표현해 보시고 몸으로 동작으로 표현해 보시고 또 붓을 잡고 손으로 글씨로써 표현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담아있는 걸 끄집어내서 표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그래피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본다면 저는 캘리그래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캘리그래피는 마음이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